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오늘도 한 뼘짜리였다. 높다란 빌딩들이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빈틈없이 하늘을 조각내고 있었고, 그 아래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는 흡사 도시의 비명처럼 들렸다. 29 한지우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8년째 같은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까맣고 긴 생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고, 하얀 피부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푸석했다. 크고 날카로운 눈매는 한때 총기를 머금었으나 이제는 짙은 다크서클 아래 불안과 체념만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도 지우는 무채색의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손목 안쪽 희미하게 남은 몇 줄의 하얀 선은 이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긴 소매로 그 자리를 가리곤 했다. 마치 봉인이라도 하듯. 한지우 씨, 이번 기획안 말이야. 이게 지금 기획안이라고 낸 거야? 열정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칸막이를 넘어 지우의 고막을 때렸다. 또 시작이었다. 열정. 그놈의 열정 타령.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기업 마케터 8년차.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 보고 달려왔다. 지방 소도시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신경질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 성공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악착같이 공부해 명문대에 입학했고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합격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간판 뒤에는 살얼음판 같은 경쟁과 실적 압박, 그리고 텅 빈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남들의 감정을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느꼈던 자신은 이곳에서 그저 별나고 예민한 부적응자일 뿐이었다. 그 예민함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스스로를 향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됐고, 오늘까지 최종안 다시 올려. 이번에도 이 모양이면 알지? 부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빛을 던지고는 뜩 돌아섰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는 자괴감. 마치 거대한 수채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최근 연인과의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까지 겹치면서 그녀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우울증 초기 진단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의미 같은 거 찾을 시간에 스펙 하나 더 쌓는 게 현실적이지. 언젠가 친구에게 냉소적으로 뱉었던 말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꽂혔다. 정작 자신은 그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지 않은가. 야근이 일상인 회사에서 오늘도 지우는 홀로 남아 새벽을 맞이했다. 창밖으로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불빛들이 괴물처럼 일렁였다. 그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수면제통이 눈에 들어왔다.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았지만 거의 손대지 않았던 약이었다. 지금 이 순간 저 하얀 알약들이 마치 달콤한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이 지긋지긋한 삶,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 얼마나 많은 알약을 삼켰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고향집 마당가에 있던 커다란 감나무였다. 어린 시절 유일하게 자신에게 다정했던 할머니가 그 감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어둠이 찾아왔다. 눈을 떴을 때 지우는 끝없이 펼쳐진 눈부신 빛의 공간에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부유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주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돌아간 듯한 안온함.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하얀 소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주름 하나 없는 환한 얼굴로 지우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애썼다, 우리 강아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꼬. 할머니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우는 어린아이처럼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서러움, 고통,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등을 가만가만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자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졌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지우의 말에 할머니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내 차례가 아니란다. 내 삶에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보렴.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언제나.
할머니의 손길이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앞으로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잊고 싶었던 아버지의 폭언,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길에서 만난 작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을 때의 작은 기쁨,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꼈던 경이로움, 동생 지민의 서툰 위로.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펼쳐지며 각각의 조각들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특히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라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마치 온 우주가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강렬하게 다가왔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자신 또한 소중한 존재임을 그 빛 속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느꼈다. 삐, 삐, 삐.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지우는 현실로 끌려 나왔다. 눈을 뜨자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여동생 지민의 흐릿한 얼굴. 언니,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 여기요. 지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목은 칼칼했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했지만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아득하기도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분주하게 오갔고 지민은 계속해서 울먹였다. 왜 그랬어, 언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지민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지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곳의 평화와 사랑,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것이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죽음 직전에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신의 안에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회사는 당연히 그만두게 되었고 부모님은 낯 뜨거워서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지민만이 곁을 지켰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지우는 방 안에 틀어박혀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깨어있는 시간은 악몽과 같았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황홀했던 경험과 처참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견디기 힘들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지민이 반강제로 그녀를 끌고 나섰다. 언니, 이렇게 계속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뭐라도 좀 해봐. 상담이라도 받든가. 지민이 내민 것은 북촌 어느 골목에 있다는 심원 한의원의 주소였다. 용하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라며 지민의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라고 했다. 한의원에서 무슨 상담이냐며 퉁명스럽게 거절하려던 지우였지만 지민의 간절한 눈빛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심원 한의원은 낡은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분주한 바깥 세상과는 달리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그곳에서 지우는 윤수연 원장 후반을 만났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눈빛으로 지우를 맞이했다. 진맥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던 수연은 지우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아주 깊은 잠을 잔 것 같은 혹은 아주 먼 곳을 다녀온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우는 깜짝 놀라 수연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 경험.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임사체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빛의 공간, 할머니, 그리고 메시지까지. 중간중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수연은 단 한 번도 지우의 말을 끊거나 의심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지우는 탈진한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수연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종종 그런 빛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라고도 하지요. 지우 씨가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닫혀있던 지우의 마음에 작은 창을 내는 것 같았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준 사람은. 그날 이후 지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심원 한의원을 찾았다.
수연과의 대화는 대부분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생각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연은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종종 마음의 정원을 가꾸듯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말라버린 땅에도 꾸준히 물을 주면 언젠가는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었다. 지우는 수연의 조언대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다. 지민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반복하자 조금씩 몸과 마음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길가의 들꽃, 지저귀는 새소리, 하늘의 구름 모양에서도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우는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어릴 적 잠깐 미술학원에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다.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다. 낡은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사서 그녀는 자신이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빛과 꽃밭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을 서툴게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지우는 놀랍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 빛의 공간과 다시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민은 그런 언니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냉소적인 모습은 줄어들고 어딘가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한 언니가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언니, 요즘 이상해. 예전엔 짜증만 내더니 요즘엔 가끔 사람 같아. 지민의 짓궂은 농담에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직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변화는 더디지만 분명하게 찾아오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려 했었다. 물론 불쑥불쑥 찾아오는 절망감과 무력감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임사체험의 기억을 떠올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확신이었다. 어느 주말 지우는 지민과 함께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갔다. 버려진 동물들의 슬픈 눈망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을 쓰다듬고 먹이를 주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곳에서 지우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존재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어주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사랑과 평화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할 때라는 것을.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우는 문득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세상에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거창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건네고 싶었다.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경험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본 한 줄기 빛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어떤 반응이 올지 두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정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또 계셨군요. 저도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당신의 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빛 속의 할머니, 왠지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한 청년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는 지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고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지우의 글을 읽게 되었다고 했다. 지우의 경험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글을 읽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삶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그 처절했던 고통과 절망이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임사체험에서 깨달았던 연결의 의미가 아닐까.
자신이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평화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이자 사명임을 지우는 가슴 깊이 깨달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스스로 치유할 힘을 찾도록 돕고 싶었다. 때로는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 이야기와 그 후의 변화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졌고 작은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몇 년 후 지우는 번화가 한 귀퉁이에 작은 심리상담소를 열었다. 마음 정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과거 그녀가 찾았던 심원 한의원처럼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지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과거의 자신처럼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내면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물론 삶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쑥 찾아오는 과거의 그림자도 있었고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다 보면 함께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임세엄에서 경험했던 그 거대하고 따뜻한 빛,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주는 등대와 같았다. 어느 봄날, 지우는 오랜만에 여동생 지민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눈부신 유채밭 사이를 걸으며 지민은 훌쩍 성장한 언니를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언니, 예전엔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더니 요즘엔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 보기 좋다. 지우는 지민의 말에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목의 흉터를 가리지 않았다. 그것은 아픈 과거의 흔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여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두 자매는 환하게 웃었다. 상담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치열했다. 하지만 이제 지우의 눈에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온기들이 보였다. 힘겹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도 분명 자신만의 정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이라고 지우는 믿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따스하고 은은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피워낸 작은 희망의 씨앗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